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3천만원에서 100억 만든 기회 똑같이 재현된다. 부동산 현황 빅데이터 분석,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터 분석하면서 기회를 잡고 있었고, 2013년도에 첫 아파트를 매수하고 두 번째 아파트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고 하면서 불과 8, 9년 사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데요. 그 기회가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제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 분석할 때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계속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오는 것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제가 6월달쯤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하는 법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보면 저희가 가장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일단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 전체, 서울 전체 그 집값의 흐름을 대변하는 게 거의 한 70%는 이 협의 통화량, 즉시 투자 가능한 통화의 흐름과 집값의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데이터를 받는 법은 6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화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법은 제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저희가 바로 즉시 투자 가능한 돈이라 하는 것은 현금 통화 또는 요구 통화,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 이렇게 세 가지죠. 현금, 요구불 예금, 그리고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즉시 투자 가능한 게 아닌 광의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려보면 실제 이 데이터가 가장 잘 맞는 게 이 1996년 이전 데이터들은 데이터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6년 이후의 데이터들을 보면 요 파란색이 그 M1 나누기 M2의 비율입니다. 즉시 투자 가능한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그리고 수시 입출금, 저축성 예금, 그거의 비율이 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 빨간 선이 이게 서울의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흐름인데 지금 보면은 1998년 이때죠. 이때 IMF 때죠. IMF 때 이렇게 협의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집값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실제 이 전체 데이터로 보면은 이 꺾이는 점이 하락한 폭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이 데이터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컸고 그 다음에 2008, 9, 10, 11, 12 이때죠. 이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이때도 실제는 뭐 한 30% 정도씩 다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 실제 통화량이 2007년 1월, 2006년 7월부터 이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히 내리면 그래서 꺾이기 시작하니까 집값이 한 1년 반 뒤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이때 이렇게 통화량이 M1 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올라갔고 이때 저희가 2018년, 19년도에 한번 이렇게 꺾이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2019년도에 살짝 꺾이는 이때 계속 이렇게 꺾였으면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이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유동성을 확 푸는 바람에 꺾이던 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계속 지금 출렁거리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집값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 빅데이터들을 제가 분석을 한 게 이것입니다. 이게 M1 나누기 M2 그것이고 요 밤색이 전세 지수, 그렇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서울 아파트 현물 가격 매매 지수, 그리고 이렇게 입주량도 제가 다 했고, 그다음에 금리, 뭐 모든 데이터들 다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이동성 한 70%, 그리고 금리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데이터들에 의해서 입주량도 한 20-3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교호작용,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정책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KB 부동산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택가격, 전국 주택 매매가격 3년 만에 하락을 했고,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마이너스 0.14%는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하락 전환. 수도권과 4개 지방광역시 대구, 대전, 울산, 부산에서 하락폭을 키우며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세 가격 하락하고 있으나 전 월세 전환율을 증가하면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거래 절벽입니다. 매수세 크게 위축되어서 거래량 역대 최저 수준.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4만원. 수도권이 마이너스 38.2%, 비수도권이 마이너스 37.8%, 모두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26개월 만에 3만원 상회. 저희가 2011년도, 12년도 이제 하락할 때 전국 미분양이 약 16만원, 17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3만원까지 왔네요. 주택 공급, 분양 물량 소폭 증가했고, 청약 경쟁률이 3대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8월 분양 물량은 최근 1년 월 평균 분양 물량 대비해서 16.1% 증가한 3.7만호, 입주 물량은 약 3.4만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금융이죠. 주담대 저성장 장기화, 주담대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죠. 거래가 안 되니까 담보대출을 안 받죠. 대출 금리가 지속 상승 중이나 기준 금리 대비 아직 낮은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더 높일 여지가 아주 높다는 거죠. 7월 주택담보대출 순 증가는 2조 원, 전세자금대출은 1.15원 수준, 좋은 수준으로 순 증가가 작다 이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텔 22년 상반기 호텔 매출은 코로나 이전 매출 상회하고 있고, 호텔 거래 규모는 증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폭발하면서 호텔이 잘 되니까 호텔 매출도 올라가고 호텔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서울 제외한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2년 내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보면 미국이 아주 중요한데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와 함께 주택 매매량은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6월 S&P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상승폭 크게 둔화됐고 신규 주택 판매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매매 시장 위축은 확대될 전망. 이게 이제 6월까지고요. 지금 8월 고를 돌아서면서 미국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오피스 시장 회복세를 보이나 금리 인상 및 건설 비용 증가 우려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도 아주 안 좋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은
주택 매매 가격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면은 주택 매매 가격 3년 만에 하락, 매매 전망 지수는 조사 이래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 노란색이 전국인데요. 여기가 0입니다. 지금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 주택 100보다 아래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는 건데 지금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지방 모두 70에서 80 근처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전망지수 73.2는 2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감소했다. 집값이 안 올릴 거다. 이게 보통 6개월치까지 이렇게 안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면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하락 지속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서울 매매 가격이 2019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가운데 지난달 매매 가격이 하락했던 수도권, 광역시 대부분 지역이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서울이 7월달에는 플러스였는데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 8월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세종, 대전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0.6까지 갔네요. 그리고 경기도 하락폭이 7월 대비해서 8월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변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노란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타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도 지방도 다 이 마이너스 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죠. 노란 게 다 노란 게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안 좋죠.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이때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가는 경우 요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요때 지금은 열심히 현금 채굴 하면서 근로소득 버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첫 하락, 특히 중소형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제가 첫 번째 집, 아파트를 첫 번째 집을 분양을 받을 때 2013년도에 그때는 제가 이제 30평을 받았고 제가 두 번째 아파트를 살 때 60평대를 샀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앞으로 예측할 때 대형 평수가 가격 상승폭이 크고 하락할 때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대형 평수 60평 아파트를 샀죠. 그 당시에만 해도 30평이랑 60평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30평이 6억이면 60평이 한 8억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갭이 커졌고 지금은 대형 평수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소형평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공급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거주의 개념보다 투자의 개념,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 평수가 오를 거라고 예측이 돼서 제가 가족이 4식구지만 60평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하락이 전환됐다. 7월에 마이너스 0.07에서 8월에 마이너스 0.23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됐죠. 그리고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7,800만원 2019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노란색인데 이제 0 아래로 내렸죠. 매매 가격 변동률이 단독이나 연립은 아직은 한 0 근처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변동률을 봐도 막대 그래프가 이제 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제 마이너스,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과 소형 평형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반면 대형 평형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계속 제 자산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함께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60평 아파트를 매수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금 중소형평 공급이 과거 10년 동안 너무 많았고 지금 대형평수 공급이 없으며 사람들은 이제 지금 코로나 및 또 투자 가치 측면에서 집을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아파트,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비록 내 가족이지만 60평 아파트를 매수를 한 것이죠.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아파트 면적별 매매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은 마이너스 0.53, 서울은 소형이 마이너스 0.45까지 가장 크게 하락이 됐고, 다만 대형 평형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형, 중대형 평형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도 보면, 그 단지도 보면 20-30평대는 하락폭이 큰데 제가 매수한 60평 아파트는 60평대 아파트는 큰 가격 하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대형 보면 대형은 7월이나 8월이나 거의 가격이 0보다 위에 있죠.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형, 중대형, 중소형, 소형으로 갈수록 이 노란선이 8월 매매 가격 변동률인데 가격 하락폭이 크죠. 전국에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아주 소형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흐름, 그리고 지역, 그리고 평형, 이런 것들을 전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현황을 보면은 이 면적별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 가격 변동률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증가하고 있다. 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죠? 전월세 전환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높게 받으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월세를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봐도 이렇게 꺾이고 있고 경기도를 봐도 지금 다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약 한 1.5%, 거기 이제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는 다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약 한 실제는 한 1.5%일 때 이때부터 많이 꺾이는 그렇죠? 1.5%일 때 이때부터 대부분 이렇게 꺾이는 그런 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가격 상승세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월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월세 지수 변동률 추이를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보면은 노란 건데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도 회색인데 이렇게 출렁거리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빨간색인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도권 수도권 점선인데 경기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주택거래 절벽 지속이 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면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20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색 막대가 비수도권인데 회색 막대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수도권인데 노란색 수도권도 줄어들고 있죠. 이게 뭐 진짜 역사 이래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퍼센트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데 이거 0%니까요. 0%니까 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7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80%까지. 주택 매매량 증감률을 보면 비율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전국이 마이너스 38%. 실제 빌라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거고요. 아파트만 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26개월 만에 3만 호를 상황하고 있다. 정말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7월 미분양 아파트는 약 3만 1,284호. 전월 대비 약 3,374호가 증가했다. 10%가 증가한 거죠. 특히 경북 지역이 1,694호 증가. 최근 1년간 5,022호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도 지금 절대 그 미분양 숫자는 적지만 그 트렌드가 변화율이 급격하기 때문에 서울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2017년 2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고 매수하려는 의지가 없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 물량은 소폭이 증가했으나 청약 경쟁률은 3대1까지 하락을 했다.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20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최근에 분양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20년, 21년보다. 특히 이 노란색 수도권 보면은 조금씩 그래도 데이터들이 평균을 유지하면서 향후 내년, 후년에는 특히 이 수원 쪽이라든지 이 성남 쪽 이쪽에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봐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3대1 죄송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전국적으로는 3대1 그리고 서울이 2대1 진짜 역사적이죠. 이렇게 청약을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8월 입주 물량 3.4만호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입주 물량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별 입주 물량 증가율을 보면 경기도가 많습니다. 경기도와 당월 입주 물량이 아주 많죠. 지금 8,000호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좋은 이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주택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저성장 장기화가 됐다. 주담대 증가폭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고 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순 증가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보면 막 비투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보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2030들이 연구라고 아파트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 보면은 이 빨간색 선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400조에서 600조까지, 그쵸? 실제 순수하게 그때 빌린 돈만 따지면 6조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월별 뭐 6조, 그죠? 6조, 4조 이렇게 빌리다가 지금은 뭐 2조 언더. 주담대 비율도 거의 한 70% 이상이 줄어들었죠. 7, 80%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봐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죠. 집을 안 사니까. 월 순 증가액을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보통 3, 4조에서 받던 게 지금 1조. 어쩔 수 없이 꼭 살아야 하는 분들이 이제 빌리는 것이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리 연체율, 대출금리 상승세 지속 중이나 상승 속도는 기준금리 대비 낮은 상황이다. 지금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초록색이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과거 10년을 보십시오. 정말로 급격하죠. 급격한데 실제 주택담보대출 신규는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좀 올라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 원래 남아있던 것들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리고 있죠.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픽스 잔액을 보면은 코픽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코픽스 신규 검은색 보면은 코픽스 신규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규는 그나마 신규 대출을 받는 거는 금리가 높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많이는 못 올리고 있다. 하지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 대출 연체율 추이입니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 플러스 주택 외 담보대출 보면은 연체율을 보면 다행히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연체율이 지금 한 0.2%에서 한 0.4%에서 유지는 되고 있다. 근데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게 6월 달까지의 데이터고요. 연말에 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동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겠죠.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될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한 2, 3년 후에는 경매에서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아까 호텔업은 말씀드렸죠. 호텔업은 그나마 이 노란색인데 거래가 잘 되고 매출도 증가가 되고 있고 캠핑장 펜션이 오히려 19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업은 좀 넘어가고요. 오피스텔 매매를 보면 서울 제외한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최근 2년 이래 가장 낮은 상승률. 오피스텔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오피스텔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오피스텔 시세 지수 변동률. 시세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인천은 돌아섰고 서울 경기도 급속도로 하락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도 가격이 마이너스로 확실히 돌아가게 됩니다. 오피스텔 매매 전세 비율 상승세, 월세 비중 상승을 하고 있다. 매매 전세 비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데요, 거의 80%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어서 전세가가 높아지고 매매가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니까 위험하니까 또 다 전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월세로. 그래서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보합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입니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을 대출을 받아서 사서 거의 임대를 놔봤자 거의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 추이 보면 5개 광역시 거의 6% 정도, 그리고 수도권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4%까지 떨어졌죠. 4.5%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국채 수익률이 높죠.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보면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이 한 도심을 중심으로 한 3.8% 정도, 경기가 4.8%, 여기서 말씀드렸죠. 고저 수준이다. 미국 주택시장 신규 주택 판매 6년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주택시장 우려 확대되고 있다. 이곳은 7월달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판매 추이가 지금 이렇게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안 좋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택 매매 시장 위축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기지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빨간색,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기지 신청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규 착공 건수도 남색인데 이렇게 끝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집을 이제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꾸준함의 힘.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은 탐험대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지원 조건 중 하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하루에 20마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문센의 탐험대원들은 날씨와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루 20마일 걷기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1911년 12월 14일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탐험대가 되었습니다. 걷기의 단순함, 변함없는 꾸준함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꾸준한 삶은 평범해 보여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욕심과 분노를 태우며 훌륭한 삶을 향해 천천히 나갔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성실한 삶 속에 있습니다. 매일 걷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문센.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의 일을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지만 사람들의 일을 불행이라고 부른다. 탐험가 로알 아문센. 여러분도 항상 꾸준하게 준비해서 좋은 기회를 잡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런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